여기 주유소 있었는데? 언제 문 닫았지? 여러분 혹시 요즘 거리를 지나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여기 주유소 있었는데 언제 없어진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의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주유소가 정말로 사라지고 있거든요. 한때는 부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걱정 없다는 말까지 있었죠. 아파트 한 채 값은 기본이고 수억 원을 투자해서 주유소를 만들면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는 거였어요. 고정 고객 확보하기 쉽고 수익도 확실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꿈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버티다 결국 폐업하고 철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냥 방치되는 주유소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른비 좀비 주유소가 된 겁니다. 숫자로 봐도 심각합니다. 2019년에 전국에 1만 1,700곳이 있던 주유소가 2024년에는 1만 개 남짓으로 줄었어요. 5년 만에 700곳 넘게 사라진 겁니다. 서울만 봐도 60개 넘게 줄었고 경남은 100개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주유소 8,000개가 더 사라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지금의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가장 큰 타격은 알뜰 주유소 때문입니다. 2011년 정부가 국제 유가가 치솟자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에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대량으로 싸게 사들인 다음 알뜰 주유소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죠. 2019년 1,182개였던 알뜰 주유소가 최근에는 1,300개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주유소의 12%에 불과하지만 판매량으로 보면 20%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영등포 여의도국회 근처 주유소는 리터당 2,200원인데 같은 영등포구 알뜰 주유소는 1,678원입니다. 500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더 황당한 건 알뜰 주유소는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같은 정유사 기름인데 알뜰 주유소는 리터당 최대 60원까지 싸게 공급받아요. 시설 개선 보조금도 받고 판매 장려금도 받고 일반 주유소는 죽을 맞이죠. 한 주유소 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시장 자체를 왜곡시킨 거예요. 실제로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이 1991년 17.8%에서 2023년에는 1.7%로 급감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서울 강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비싼 땅값, 인건비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알뜰 주유소가 생기면 손님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특히 지방 주유소들은 더 심각해요. 원래 마진도 서울보다 적은데 알뜰 주유소 하나가 2km 안에 생기면 폐업 위험이 2.5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전기차입니다. 요즘 거리 나가보면 전기차 정말 많이 보이죠? 2024년 말 기준으로 친환경차 비율이 10% 넘게 됐어요. 겨우 10%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전기차는 주유소에 안 가요. 당연하죠. 전기차 충전소는 이미 전국에 20만 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3만 개였는데 말이죠. 아파트 주차장에도 있고 마트에도 있고 공공건물에도 있고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나 친환경 차량이 늘면서 석유 제품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 연비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리터당 10km 가던 차들이 지금은 15km, 20km씩 가거든요. 주유소에 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까지 덮쳤습니다. 2020년 사람들이 이동을 거의 안 하니까 석유 소비가 뚝 떨어졌어요. 휘발유는 2.2%, 경유는 4.7%나 감소했습니다. 주유소들은 큰 타격을 받았죠. 세 번째 이유는 주유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주유소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주유소를 차렸어요. 1995년 이후로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우후죽순 생겨났죠. 그런데 파이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유소는 많은데 석유 소비는 늘지 않으니까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 경쟁이 시작되고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악순환이죠. 그럼 폐업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시설이에요. 폐업할 때 땅속에 묻혀있는 탱크를 전부 파내고 기름이 센 토양을 정화해야 합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철거 비용만 7,500만원, 토양 정화 비용 7,500만원. 합치면 1억 5천만원입니다. 이미 적자로 허덕이던 주유소 사장님들이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주유소들이 폐업 대신 휴업을 선택합니다. 간판만 내리고 문 닫는 거죠. 실제로는 폐업인데 휴업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최근 5년간 휴업 주유소가 587개나 됩니다. 그 중에 2년 이상 장기 휴업에 들어간 곳만 51개예요.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방치된 주유소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래된 탱크와 배관에서 기름이 새어나와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주변 주민들의 식수까지 위협받는 거죠. 전국 곳곳에 이런 좀비 주유소들이 있어요. 주유기는 그대로 세워져 있고 탱크는 땅속에 묻혀 있는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곳들. 흉물이죠. 그런데 정부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부 보라고 산업부는 소방청 보라고. 그렇다면 이 주유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장 주목받는 해법은 에너지 복합 스테이션입니다.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만 파는 곳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도 하고 수소차 충전도 하고 심지어 자체적으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종합 에너지 거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SK에너지는 2022년 국내 최초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서울 금천구에 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만들고 연료전지로도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요. 휘발유도 팔고 전기도 충전하고. 완전 다른 개념의 주유소인 거죠. GS 칼텍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에너지 플러스 허브라는 이름으로 주유소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세차도 하고 정비도 하고 카페도 있고 심지어 이케아 픽업 서비스에 공유 오피스까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하는 30분 동안 커피 마시고 일도 보고. 주유소가 더 이상 단순히 기름 넣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GS 칼텍스는 전국에 160개가 넘는 주유소에 300기 넘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어요. 그것도 100kW급 급속 충전기예요. 30분이면 250km를 갈 수 있는 전기가 충전됩니다. 그런데 입지에 따라 주유소의 운명이 완전히 갈릴 것 같아요. 도심 주유소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에 있는 주유소들은 기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거든요. 주유소를 완전히 철거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건물 올리거나 상업시설로 바꾸거나. 실제로 입지 좋은 주유소들은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 넣고 세차장 만들고 편의점 키우고 카페 넣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죠. SK에너지는 주유소를 물류 거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손잡고 더 착한 택배 사업을 시작했어요. 주유소의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택배 물류센터로 만드는 거예요. 당일 배송이 가능한 도시명 물류시설로 탈바꿈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주유소는 도심 한복판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시설이에요. 접근성도 좋고. 이걸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 주유소들입니다. 특히 국도변 한가한 곳에 있는 주유소들. 땅값도 싸고 유동인구도 적고 전환할 다른 사업도 마땅치 않아요. 지방 주유소들은 원래 마진도 적어요. 서울 주유소보다 훨씬 박리담회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알뜰 주유소가 생기면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손님이 확 줄어들죠. 게다가 지방은 대중교통이 부족하니까 차가 필수예요. 주유소가 없어지면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집니다. 기름 넣으러 10km, 20km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주유소들의 미래는 솔직히 어둡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전환하기에는 투자 비용이 부담스럽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기에는 수요가 없고 결국 폐업 수밖에 없는데 철거 비용 때문에 방치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심에서 주유소 밀도가 낮아지면 소비자들의 주유 거리 비용이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될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알뜰 주유소 덕분에 기름값이 싸졌다고 좋아하지만 일반 주유소들이 다 망하고 나면 알뜰 주유소만 남게 돼요. 그럼 경쟁이 사라지고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 주유소는 정유사에서 구매하는 의무 물량이 50%예요. 나머지 50%는 어디서 사오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품질 검사도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품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주유소 업계는 정부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 인센티브를 줄여주세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폐업하는 주유소들을 위한 지원 기금을 만들어주세요.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독일은 모든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의 도심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은 물론 배터리 교환까지 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고 있어요. 미국은 주유소 폐업이나 시설 개조할 때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본은 소규모 주유소가 폐쇄할 때 지하 탱크 철거 공사 보조금을 지원해요. 우리도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이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에요. 그냥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유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알뜰 주유소 때문에 정유 제품 가격이 왜곡되면서 정유사들의 마진도 줄었거든요. 투자 재원이 줄어들면 결국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면 손익분기점을 훨씬 상회하는 마진이 필요한데 알뜰 주유소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알뜰 주유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 뭔가 조정이 필요한 거죠. 정부의 지원을 알뜰 주유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전체 주유소 업계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나눠줘야 합니다.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주유소들이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폐업 지원도 필요해요.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주유소들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철거 비용과 토양, 정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면 환경오염이 생기고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요. 장기적으로는 주유소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주유소는 기름만 파는 곳이 아니에요.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이자 도심 물류 거점이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SK에너지는 주유소를 3층 건물로 짓고 옥상에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는 주유하고 2층에서는 세차하고 정비하고 3층에서는 카페나 편의시설을 만들고 옥상에서는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차 충전에 쓰고 이게 미래형 주유소의 모습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죠. 물론 이런 전환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요. 주유소 사장님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유사, 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해요. 규제 개선도 시급합니다. 예전에는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주유기와 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도심 주유소는 땅이 좁아서 설치가 불가능했죠. 다행히 최근에 이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나가야 해요. 하나 확실한 건 주유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태가 바뀔 뿐이에요. 기름만 넣던 곳에서 전기도 충전하고 수소도 충전하고 커피도 마시고 택배도 받는 복합 공간으로 진화하는 거죠. 도심에 입지 좋은 주유소들은 이런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들이 앞다퉈 복합 스테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문제는 지방 주유소들이에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거점 주유소로 키워서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로 만들거나 정말 경쟁력이 없다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주유소는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인프라예요. 지방에 사는 분들에게는 생명줄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는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석유 시대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당장 내일 주유소에 갈 때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하고요. 어쩌면 몇 년 후에는 그 주유소가 전기차 충전소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멋진 카페가 딸린 복합 문화 공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변의 주유소들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